네,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가 포트폴리오 진단은 미리미리 접수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청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오늘 진단드린 포트폴리오 공개해보죠. 그동안에는 5종목 안팎으로 꽤나 많은 종목을 보유하는 포트폴리오를 알아봤는데 오늘은 화면상으로도 단출하죠. 이렇게 주식은 3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한양행이 20%, 현대로템 25%, 카카오가 10%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징적인 부분은 현금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주식 비중을 다 합해도 55%밖에 안 돼가지고 45% 거의 절반가량 현금으로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리고 종목군들이 다 한 번쯤은 들어봄직한 중대형 사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 지금 한 종목 유한양행을 제외하고 2종목은 수익권 내에 있습니다. 두 분의 전체적인 평가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최병훈 전문가님 몇 점 주시겠어요? 3.5점 드리겠습니다. 3.5점. 그렇다면은 사실 그렇게 좋은 점수도 그렇게 나쁜 점수도 아닌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총평 들어보겠습니다. 이우석 PB님 몇 점인가요? 네, 저도 3.5점 드리겠습니다. 네, 점수는 일단 동일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부분에서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건지 최병훈 전문가님부터 이 총평을 해주세요. 금융 자격증 시험은 가락 기준이 70점입니다. 일반직은 다르면 60점인데, 그래서 금융은 70점인데, 이게 5점 만점이면 3.5점 70점이죠. 그래서, 가락 커트라인을 통과했다. 아직 공부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코스피 200인데요. 전체적으로 종목은 괜찮아요. 그러면 대형주를 매매를 할 때는 대형주의 투자법, 비중 조절하는 법이라든지 뭐 진입하고 청산할 때 사고 팔 때 어떤 그 기준 그런 게 정확히 있어야 되거든요. 대형주는 큰 수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좀 배워야 된다 이렇게 보고 저는 겨우 이제 뭐 커트라인 통과했으니까 자격증 시험은 합격했으니까 이제 공부를 더 해서 실전을 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발전 가능성은 아주 높지만 현금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왜 이렇게 많을까? 저는 현금 가지고 있는 것은 저는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는 뭐 펀드 같은 게 가입하면 돈 들어가자마자 3일 안에 다 사거든요. 현금 가지고 주식 가지에 넣으면 주식하러 줬는데 왜 주식 안 사냐? 그래서 난 장이 빠질 것 같다. 그 장을 다 맞출 수 있다면 뭐 얼마나 세상 돈 다 내 돈이겠죠. 그래서 비중이 현금 비중 너무 높다. 그렇고 종목도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비중도 조절이 조금 잘못되어 있고요. 지금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될 주식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좋은 주식을 조금 사고 뭔가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격증 시험, 이 턱걸이로 붙은 그런 케이스네요. 어느 정도 좀 기초적인 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명확하지 않은 상황. 그래서 전문가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약간은 좀 모자란 부분도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이우석 PB님도 3.5점. 어떤 점은 좋게 보시고 또 어떤 점은 이 점수를 깎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이제 장점과 단점이 좀 일치하는 포트폴리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금 비중이 높다라는 것, 쉽게 말해서 주식을 작게 샀다라는 것이 여기서 현금을 추가함으로써 포트폴리오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는 장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단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동안 이제 현금을 이 정도 이제 보유를 하신 상태에서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의 기대 수익률이 조금 줄어들었겠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단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명량에서 이제 그 이순신 장군이 그 이야기했죠.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다라고 했는데 이 시청자분께서는 45%의 현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이 코너를 통해서 이 현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같이 말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점도 단점도 현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현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성적이 확 바뀌겠네요. 두 분의 전체적인 평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세부 종목별로 어떤 종목은 이 보유를 하고 어떤 종목은 줄이거나 혹은 더 늘려야 하는지 이 전체적인 의견부터 좀 종합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좀 비교하면서 보시면은 또 투자 성향이 확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지금 대체적으로 3종목 모두 다 엇갈린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에 대해서 한 분은 보유 의견을 주셨어요. 지금 이호석 PB가 보유 의견이고요. 그리고 최병훈 전문가는 매도 의견입니다.
현대로템도 좀 엇갈렸습니다. 이번에 이호석 PB가 좀 줄이자라고 했는데 최병훈 전문가는 보유 의견이고요. 카카오는 좀 두 분 다 긍정적으로 보시나 봐요. 한 분은 비중 확대, 한 분은 보유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그러면은요, 유한양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포트폴리오 내에서 유일한 손실권의 종목이고요. 사실 손실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매도 전략을 주신 최병훈 전문가님, 유한양행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이유는 어디 있나요? 정리는 이제 유한양액이, 이제 어떤 신약이라든지 뭐 이런 모멘텀으로 많이 작용하는데, 렉사자랑 뭐 안정적으로 이제 나온 건 있지만, 올해 그것도 뭐 기대되고 합니다. 하지만 뭐 이익도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좋지만, 이제 일단 제약바이오니까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게 이미 이제 작년 10월 달에 유한 걸 발표하면서 실망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이제 이렇게 좀 빠졌고요. 그래서 주식은 이제 어떤 이슈나 호재 낙제가 나오기 전에 항상 주가에 선반영된다고 그럽니다. 차트나 여러 가지. 그래서 이미 투자자들은 그 기대감을 갖고 주식이 올라갔었는데 그에 대한 큰 어떤 게 없으니까 급락했으면 그러면 반등을 제대로 이렇게 어느 정도는 해줬는데 워낙 뭐 실적은 괜찮은 주식이니까 좋아지고 그래도 그래서 하지만 이 모멘텀으로 작용이 끝났기 때문에 그럼 반전하면 이제 다시 또 제자리까지 내려오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는 제약 2024년도 유망 산업 중에 첫 번째가 제약 바이오고 두 번째가 인터넷 게임, 세 번째 뭐 이런 반도체 이런 식이었는데 제약 바이오는 좋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좋은 것은 올해는 부터 시작하는 게 작년부터 그전부터지만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쪽에 이런 신약보다는 비만 치료제 쪽 관련된 걸로 가야만 그 새로운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전 10% 20% 먹기 위해서 하지 말아라. 두세 배는 기본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미약품을 이렇게 주로 올해 대형주로는 유일하게 한미약품 한 종목 들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그러면 이런 종목은 30만 원 뭐 이렇게 사놓으면 이 고점 돌파 시도를 하거든요. 아니면 60만 원 가니까 100% 나오잖아요, 기본. 그래서 이런 것은 길게 들고 가되지만 이제 이렇게 치료제 관련된 게서 이런 신약으로 나왔던 주식은 뭐 실적이 다 여기서 추가로 상승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것은 기존에 후행적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오히려 거래 실력은 이제 내려오기 때문에 위험한 구간이라서 보유하지 않고 전략 매도를 하는 게 뭐 1,000원 손실이니까 대충 장중에 보고 다음 주에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딱히 목표가라든지 뭐 손절가 이런 거 잡을 필요 없이 지금 원금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바로 나오는 전략이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원금에 다른 분도 손해 나신 분도 저 위에서 8만대 손해 나신 분 있는 분들은 기본은 이제 급락을 한 상태이기 뭐 3%는 급락 아니지만 전체 시장도 안 좋아서 그래서 이게 하락이 시작된 겁니다. 하락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6만 원 정도 초반도까지는 기본 가지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건 가려면 이 다시 목표가 갖다 내려오면 목표가 하단까지 박스가 하단까지 내려오거든요. 내려와서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으면 뭐 손해나 기다려도 되지만 수렴하는 과정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안 갈 때는 수탁이 이렇게 안 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항상 보시면 고점하고 내려오면 박스근 들어가면 못 가죠. 이렇게 들어가면 못 갑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못 가는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1, 2천이라도 아니면 위에 사신 분도 손절하고 다른 걸로 바이오 제약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측면으로 매도입니다. 바이오 가운데서도 더 좋은 종목이 있다라는 시각으로 유한양행 좀 정리 의견 주셨는데 이호석 PB는 보유 의견입니다. 보유한다면은 가격 전략은 또 어떻게 세우면서 어느 정도 기간 보고 가져가면 좋을지 설명을 해주세요, PB님. 네, 우선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분배하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을 굉장히 좀 자주 드리게 되거든요. 종목을 한 종목당 20%씩 해서 업종별로 저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업종별로 한 종목씩을 담아가는 이제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올 한 해 동안 헬스케어, 바이오 종목이 한 종목은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연초에 작년 연말에 반영이 되긴 했었지만 결국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경우에 올해도 그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기본적으로 조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바이오 종목들, 여러 종목들 선택할 수 있겠지만, 유한양행이 나쁘지 않은 선택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4분기의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실적만 놓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뭐 렉나자, 국내 1차 치료제 급여 등급 등재됐다는 부분이라든지, 비소세 포함 그 치료제 같은 경우가 FDA 허가, 2월 달에도 이제 미국 알레르기 협회에서 그 임상 일상 데이터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바이오 종목들은 기대감이라는 것이 주가에 좀 충분히 반영될 때 그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직까지 기대할 부분들이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양행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을 드리고요. 대신에 이제 앞에 최병훈 전문가님과 비슷한 의견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만약에 바이오 업종 내에서 꼭 유한양행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면은 수평 이동하는 거는 가능하다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을 고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외에도 생각보다 올 한 해는 이제 바이오 업종이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선택지가 다양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이오 업종에 대한 비중은 20% 이대로 유지를 하시고, 종목은 이제 상황에 따라 수평 이동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그렇지만은 유한양행이 지금 좀 괜찮은 선택지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매도보다는 보유 의견 드린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7만 원 정도가 매물 구간으로 좀 작용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서 조금 더 단기적으로 기대를 하고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7만 원에서 차익 실현하는 거 권해드리겠고요. 2차 목표가는 8만 원입니다. 만약에 시세가 분출한다라고 하면은 8만 원까지 이제 시세가 뻗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7만 원, 8만 원 나눠서 드리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둘로 나눠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매물이 가장 많은 구간이거든요. 6만 원 드릴 건데요. 이것은 만약에 단기에 너무 흔들려서 못 견디시겠다라고 생각하셨을 경우에 드리는 그 손절가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그 아래쪽으로 5만 3천 원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바닥 가격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조금 더 기다리신다라고 하면 5만 3천 원까지 열려 있다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한 분은 보유, 한 분은 매도로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같은 맥으로 두 분이 전략을 세워주셨어요. 최병훈 전문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종목을 수평이동, 그러니까 섹터 내에서 바꾸는 걸 권해주셨고, 그리고 이효석 PB도 이 방법도 좋은데 만약에 갖고 가고 싶으시다면 이라는 가정하에 목표주가 7만 원, 1차적으로 7만 원 정도까지 설정해 드렸습니다. 유한양행에 대한 의견, 그리고 두 분 오늘 이번 해에 나란히 또 제약바이오 한 종목 주문 들고 가보면 어떨까 의견 동일하게 나타났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방산주들이 좀 반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로템도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게다가 지금 수익률이 16%로 가장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지금 최병훈 전문가님이 보유 의견을 주셨어요. 지금 게시판에도 현대로템은 관심 있는 분들이 꽤 글을 남겨주고 계신데 어떤 점 좋게 보시는지, 그리고 보유한다면 목표 주가 얼마까지 보시나요? 네, 사실 이제 방산주는 잠깐씩 테마도 불고 하는데, 이미, 거의 다 사실은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22년도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었고, 이제 작년 10월 달에 중동도 또 하얗고 터졌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모멘텀이 신규 새로운 큰 모멘텀 나올 거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방산 관련된 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모멘텀이 약해지면, 전쟁 만유 효전도 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주식이 올라갈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적이 쭉 괜찮아도. 그래서 이제 이 수주를 이 K2, 현대는 로템도 K2 전차라든지 전동차, 이제 이런, 레일 솔루션 이렇게 하지만 이제 레일 솔루션은 실제로 수주를 하더라도 이제 계속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어째서 철도를 깔 데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가면 깔겠지만 나중에 그런 모멘텀은 우크라이나 제가 먼저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것은 미리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 수주한 거 실적은 좀 나아져요. 하지만 전체적 모멘텀이 그렇고, 그 다음에 K2 전차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수주를 했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거는 실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하지만 실적 나온 게 미리 우리가 수주 산업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올 때 그때 주식 사는 게 미리 수주가 막 떨어질 때 수주가 막 시작할 때 그때 사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제 길게 가져갈 건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도 조금 전체적으로 지지부진합니다. 어떤 뭐 이슈가 불어도 크게 올라가진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산 관련된 게 주로 같이 우주 테마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관련된 소형종, APS, 인텔란트, 이런 것 쪽 있지만 대형주 중에서는 우주 관련 현대 롯데하고 예를 들어서 방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으면 지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보면 되거든요. 그럼 이건 우주 관련된 같이 있고 또 엄청난 또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선택사항인데 대형주도 이렇게 같은 비슷한 게 있으면 그중에 확실하게 성장을 하든지 실적이 좀 그런 게 간다는 측면으로는 뭐 바꿔타는 게 좋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현대 롯데는 보유를 해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 이익 중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 손해가 났다면 27,000원 뭐 내외 이렇게 샀으면 지금은 손절을 절반이라 하는 게 나은데 수익 중이기 때문에 한 10% 수익 중이라서 저는 손절가만 잘 제시를 해드리면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현대로템도 보면 사실은 22년도 2월에 뭐 그렇게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면 시작해서 그러면 이 주식은 이렇게 사도 평균적으로 23,000원 한 50% 정도 물론 100%는 갔다 왔지만 지금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가에 사도 지금 한 30%밖에 안 되죠. 근데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정받고도. 그래서 이것은 지금 3, 4만 원에 시작해서 지금 14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대형주를 선택할 때는 나는 개인 투자자잖아요. 펀드 매니저도 포트폴리오 구성 이것저것 사면 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막 이런 100억 갖고 있어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0억 이렇게 사면 되는 거예요. 많이 밑에서. 그거 기다리면 되는데, 3개 중에 있다면 하나 뭐 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있으면 뭐 철도에 대한 것은 성장 못하게 빼고요. 방산이라면. 그러면 그 3개 중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는 게 개인 투자자한테는 집중 올인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벌려지는 방법이에요. 대형주는 늘 항상 하고 있는 그 대형주 중에 가장 확실한 거. 그런 것을 해야 되고요. 물론 비중은 뭐 25%니까 대형주는 어느 정도 샀지만, 그래서 대형주 선택할 때 그렇게 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 롯데보다는 또 같은 섹터 내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호석 PB님 같은 경우는 이 종목 비중 축소 의견 주셨습니다. 얼마에서 좀 줄여볼까요? 어떻게 줄이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같은 논리로 또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결국은 업종 비중은 20%를 안 넘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롯데몰 같은 경우 지금 25% 정도 비중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5% 정도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요. 업종별 비중이 20%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5% 정도 수익이 나셨을 때 매도를 하시고요.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해 볼 부분이 이거예요. 결국은 이제 저도 조금 앞에 최명훈 전문가님과 비슷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데, 방산 관련주로서 저희가 접근을 했을 때, 과연 현대로템이 그 시장에서 메인에 있는 방산 업종에서 중심에 있는 종목이냐라는 의문이 사실 드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어차피 이제 종목을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좀 더 중심에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되면, 시세가 날 때도 조금 더 빠르게 날 것이고,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조정폭이 조금 적어지는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로템을 꼭 고집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은 포트폴리오를 조금 종목을 수평적 이동하는 거 가능하다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했던 종목은 LIG 넥스원이었거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LIG 넥스원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시세가 많이 났었죠. 시세가 많이 났었기 때문에 조금 다소 이제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시세가 나는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시세가 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LIG 넥스원, 현대로템을 조금 분배를 해서 10%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현대로템에 대해서만 제가 따로 이제 떼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차트 보면은 이제 고점을 작년 6월에 만들고 조정이 좀 큰 폭으로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바닥을 좀 다졌다는 차원에서 상승해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폭이 어느 정도는 반등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이 3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26,000원 정도 보유를 하고 현재가가 도달해 있고 매수가가 한 22,900원, 23,000원 정도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한 3만 원 정도 온다면 단기적으로 비중도 줄이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일부는 그 수평이동 하는 쪽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이제 23,000원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보다 100원 위네요. 이제 최근에 있었던 가장 저가 가격 이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 가격까지 내려갔는데도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추세가 좀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 23,0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두 분의 의견이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섹터 내에서 1등주는 아니기 때문에 가는 말에 올라타는 게 좀 더 낫다. 대신 이 두 분이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종목이 조금씩 차이가 있네요. 최병훈 전문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또 이호석 PB 같은 경우는 이 LIG 넥스원으로 수평 이동을 해보시면 어떨까? 혹은 비중을 나눠보시면 어떨까? 대안 제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 종목 카카오입니다. 카카오자만 들어가도 절레절레하는 투자자분들 많으시죠? 최근 들어서 조금은 달라진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두 분의 투자 의견이 지금 나쁘지가 않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유일하게 비중 확대 종목으로 주셨어요. 카카오 이제는 좀 믿어봐도 되는 건가요? 네, 카카오 하면 우리 국민주였습니다. 국민주는 항상 이렇게 올라가서 21년도 엄청 갔었잖아요. 이게 액분하기 전에 13만부터 19년도 4월부터 시작해서 갔는데 그래서 2년간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거래가 이제 여기서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카카오 없으면 이제 포모 정국에 들어가는 거죠. 불안하고. 그래서 모든 국민은 내려올 때 계속해서 샀습니다. 그래서 국민주가 지금은 이제 2년 반 거의 3년간 고통을 줬다가 지금은 잘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주식을 대형주를 할 때는 항상 대형주는 소형주와 다르게 대형주는 이제 애널리스트들, 증권사 기업 분석실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다 해놓잖아요. 어떻게 되고 앞으로 몇 개월, 1년 뒤, 2년 뒤에까지만 예측치를 다 해놓습니다. 그러면 나는 실제로 탐방하지 않고 분석을 못 하더라도 그냥 컨센서스만 봐도 기업 보고서만 읽어봐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언택트 시대는 최대 수혜주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도 내려왔을 때 계속 유지되니까 주식이 올라가면 항상 대형주들은 위에서 사게 되면 앞으로 나빠진다. 코로나가 끝나면 당연히 언택트는 피해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21년도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주가 되면 절대로 피해주를 갖고 있지 말아야 되는 거죠. 게임이나 인터넷 올라가면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은 오히려 실적이 나아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AI 반도체 관련된 실질적으로 뭐 플랫폼 여러 가지 관련된 것은 뭐 미국은 넷플릭스부터 해서 잘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주식 하나도 올라간 게 없어요.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챗GPT 관련 사업도 늦어지고 그런데 이제 카카오도 그렇지만 네이버도 이제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늦더라도 뭐 길어야 2년, 3년 늦으니까 올해부터는 그게 반영이 될 걸로 보여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누가 계속 사냐면 작년 11월부터 개인은 끝없이 팔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끝없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큰 손들이 들어간다니까 대형주니까 시가총액 높고 수십조 되니까 큰 손이 들어가면 큰 손들이 돈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개인은 시세를 끌어올리지 못하지만. 그래서 수급도 좋고 올해 턴어라운드 되고 제가 요 종목은 이제 2024년도 유망 산업에 인터넷이 들어가는데 12월 13일입니다. 배우에산도 오후 6시에 할 때 올해 유망 산업에 인터넷 주고 그다음 종목도 딱 한 개만 난 100% 올인한다 그러면 카카오 이렇게 한 명 줬고 아니면 25% 산다 드렸습니다. 거기 본 동영상 한번 녹화를 보시면 관련된 내용이 상세히 나오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이제는 지금은 이것은 추세가 이미 완벽하게 시작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내려간 것을 이제 왜 이 작년 배우에서는 10월 18일부터 실패하는 차트 기술을 가르쳐 드렸냐면 올해는 낙폭과대주 중에서 턴어라운드 주식이 잘 갈 겁니다. 그래서 미리 그걸 알기 위해서는 여기 개미할퀴 패턴이 나오고
확실히 나오고 나서 V자 반등 행보하고 이제 급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한번 중기적으로 추세가 전환됐기 때문에 주봉상 이것은 쉽게 팔면 안 됩니다. 올해 최소한 몇 달 동안 상반기 좀 갖고 있어 봐야 된다 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71,000원이 목표가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도 추가 매수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컨설팅 한다면 지금 비중 10% 살 바에 대형주는 살 필요가 없습니다. 돈 갖고 장난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10% 사서 대형주는 큰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비중을 한 50%까지 늘려도 지금은 안전한 구간이다. 갈 때 사는 시점 56,000 좋았습니다. 좋은데 너무 작게 샀다는 거죠. 이런 거는 10억에서도 5억치 사도 아무런 리스크가 없어요. 이렇게 시작된 것은 기다리면 손해 나면 기다리면 다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중을 50%까지 확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화끈하게 또 카카오 확실히 가니까 목표 주가 한 71,000원까지 보고 비중을 확실히 좀 실어보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이효석 PB님 어떤 의견이세요? 네, 뭐 약간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인터넷 산업의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뭐 가치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시청자분께서 이미 매수했던 가격이 56,000원이잖아요. 56,000원이면은 최근에 샀더라도 산 이후로 시세가 조금 분출을 한 상황이고, 지금 시청자분께서 아마 고민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만약에 제 기준에서 비중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10% 정도 비중을 더 늘리게 될 텐데, 그렇게 하면 10% 늘린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 매수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선뜻 손이 나갈까라고 생각하면 좀 그렇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성을 조금 극대화하기 위해서 변동성을 조금 더 노린다라고 하면 카카오는 10%를 가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10%를 인터넷 관련주 중에서 조금 다른 종목들을 좀 변동성이 있을 만한 종목을 편입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우선 카카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저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이제 현금을 써서 비중을 늘린다라면 10% 정도 더 늘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생각했던 종목은 뭐 아프리카 TV입니다. 최근에 이제 트위치가 한국에서 철수를 하게 되면서 아프리카 TV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또 시세도 분출한 이후에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폭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인터넷 관련주들은 그 시청자분께서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은 매수할 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거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비중을 늘리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가벼운 종목을 매수를 하셔서 수익성을 조금 더 높이시는 방법을 권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솔루션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른 의견이죠. 카카오 그대로 좀 가져가도 되고 그리고 또 같은 섹터 내에서 아프리카 TV를 조금 현금이 좀 많으시니까요. 비중을 담아보셔도 괜찮다. 두 분의 이 세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포트폴리오의 주인공은 두 분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을지 고민이 다 해결됐는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은 종목을 좀 단출하게 주셔가지고 꼭꼭 씹어서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없으신가요? 너무 고맙고요. 정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이 참조가 됐습니다. 예, 시청자님 꼭 더 나은 포트폴리오 현금 많으시니까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것저것 좀 해보시면서 수익 극대화시키시기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포트폴리오의 주인공 좀 차분차분히 주식 투자하고 계신 것 같아요. 두 분이 자세하게 의견을 주셔가지고 아마 성공적인 매매 될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진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